자, 안녕하세요. TNS의 조중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소문내자라는 뜻에서 연계 소문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전 스타트업 자금 조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R&D, 물론 이제 R&D 사업이 무조건 그런 자금 조달 용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민간에서 도저히 타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건데, 아무도 이제 그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을 대비해서 국가 입장에서 이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 그래서 이걸 스타트업 자금 조달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또 담비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R&D 그런 정부 출연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자금 조달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그게 정말 뭔가 R&D를 위해서 그런 이제 조건이 그냥 옵션 정도가 돼야지, 이제 R&D 출연 자금이 없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또한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정말 많은 어, 제가 파악했던 거는 훨씬 더 오랜 전부터 이야기를 했겠지만,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봤을 때는 2014년부터 제가 확인한 선에서 말씀드리자면요. 2014년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그런 분야 연구원 그런 포럼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R&D라는 거는 10년을 투자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세금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뭐 R&D 관련된 포럼이라든가 그런 정책 포럼 같은 것이 유튜브에 올라간 것들이 많은데요. 혹은 이제 뭐 뉴스 보도 기사로 올라간 것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달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또 반대 입장에서 본다고 할게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그런 그 시장 현황이라든가 정부에서 바라보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또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어, 또 개발자 집단 같은 경우는 너무 연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연구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국제 비즈니스를 본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발,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세 개로 나눠 보면요. 개발하는 집단,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좀 더 저는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더 요약을 하자면은 개발하고 연구하고 사업 비즈니스 개발하고 하는 그런 집단과 그 지원해주는 정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현재는 뭔가 괴리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포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스타트업에 맞춰서 이런 자금 조달, R&D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채널을 열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이 첫 영상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연재 소개 글이기도 합니다. 글을 제가 좀 더 지금 여태까지 앞에 인트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후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좀 이제 대본을 좀 썼습니다. 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전달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본을 대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좀 목표로 하는 거는 뭐 딱 앉아서 각 잡고 오늘 한번 R&D 나 스타트업인데 어떤 걸 개발할까 혹은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정책 담당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국제 연구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건가 그리고 해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각 잡고 한번 뭐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처럼 조회수 뭐 한 건, 두 건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대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요. 이 영상은 그냥 음성만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영상의 소리만 들어도 그래서 출퇴근한다거나 어디를 이동한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서로는 이야기했고요. 중복되는 이야기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 이야기는 이제 못 들었다 치고 혹은 뭐 바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이 부분부터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다가 밑에다가 혹은 이제 그 가이드를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분 몇 초부터 보시라 이렇게 할 거니까요. 이 부분부터 이제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건너뛰고 근데 좀 집중해서 내가 한번 뭐 들어보겠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딱 들으면은 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트업 자금 조달 연재 소개 2019년 올해 2월 3일에 간략하게 제가 초안과 그리고 또 중간중간 수정을 거쳐서 완성하게 됐고요. 개요! 창업자로서 왜 내 서류는 매번 방탈할까요? 내 아이템은 개발하는데 담당자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소액의 정부 과제를 받긴 했는데 2차 성장을 위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신가요? 상대 평가에 의해 안타깝다. 다음에 연락하라. 아마 그런 연락도 뭐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책 자금을 민간에서 인정받으면 투자한다고 하고 민간은 정책 자금 인정받은 것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서로 이쪽에서는 여기가 먼저 투자하면 한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먼저 뭐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거 받으면 투자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답답한 경우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회사가 됩니다. 경쟁력 제품을 만들면 되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반대 입장의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매번 똑같은 아이디어, 비슷한 아이디어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에서도 못 봅니다. 저희가 만약에 개발자가 아니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정책 혹은 그런 연구를 담당을 한다거나 국제 연구만 경제 정세를 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물면 굉장히 많이 알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스타트업이 개발사 입장에서는 개발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개발 공부하기 위해서 개발 스택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런 빠른 그런 흐름에서도 그 개발 하나를 잡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 비즈니스까지 잡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을 안다는 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인도 답답하고 정책 담당자도 답답하고 이 정보의 괴리를 해결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 담당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책 담당자로 제가 정책 담당자로 생각할게요. 자금 지원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생겨난 창업은 많아지고 정말 그런 이제 의미 없는 그런 이상한 것도 많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반면 일자리 품질도 안 좋고 매출도 안 나오고 난국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거는 정책 담당자 혹은 연구원의 일부의 이야기고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든 거니까 혹시 뭐 아닌데 뭐 다른 얘기도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죠? 한마디 더 얹어보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일반인과 언론은 21조나 되는 R&D 자금이 눈먼 돈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글로벌에서는 마땅히 세울 만한 제품이 없고 그나마 효자 상품인 게임도 넥슨의 매각 소식과 중국발 게임, 어, 기업 죽이기 등 난황이 왔습니다. 2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라고 하면요. 세계에서 GDP 기준 R&D 투자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가 GDP 전체 금액에서 4.55%로 1위라고 합니다. 이건 2018년 자료고요. 그리고 2위가 이스라엘이고요. 뭐 근소 차이긴 하지만 굉장히 뭐 100%에서 거의 5%에 가까운 걸 R&D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투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아까 게임 이야기, 넥슨 이야기 이런 걸 했지만 뭐 게임 사업을 키우자, 콘텐츠 사업을 키우자, 뭐 케이팝을 키우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급한 정도이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피드백 있으시면 더 감사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며 막대한 자금이 해외를 유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광고비 많이 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치인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를 쓴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뭐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많이 보긴 하죠. 하지만 벤처인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네이버 분명히 거기다 광고를 많이 써요. 하지만 페이스북, 유튜브에다 광고를 더 많이 씁니다. 물론 그런 검색 광고 말고요. 그런 동영상 광고.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동영상 광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도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를 하지 않고요.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하죠. 물론 이제 채널 자체가 완전 다르긴 하지만요.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유쿠라고 해서 뭐 중국에서 통제하에 유튜브를 먼저 통제하고 없애고 혹은 못 보게 하고 유쿠를 키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쿠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의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문제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그 스타트업 벤처인 스타트업 벤처인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벤처인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좀 잘 될 수 있을지. 네, 일단 여기까지만 이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거 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절망편과 희망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절망편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을 밝은가? 대한민국의 20대 젊은 세대들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한국의 성장 동력이 죽는다면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연금은 누가 챙겨주죠? 이 이야기는 어떤 정책 담당자 이야기인데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도 해요. 연금은 누가 챙겨주죠? 근데 맞는 이야기 같아요. 만약에 10년 혹은 20년 농사 저희가 실패한다고 하면은 뭐 한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폭망한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가 연금 넣은 것들 못 챙길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도 수혜자가 굉장히 많기에 지금도 벌써 국민연금의 문제가 되긴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농사를 잘못 지은다면요. 지금이 저희가 뭐 이런 절망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희망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R&D 자금 유통을 효율성을 높여봅시다. 21조로 되는 그런 큰 금액이 R&D 자금이 잘 그런 돼서 적시에 중요한 게 겁니다. 타이밍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도. 그리고 적정 기술이 유통이 돼서 그리고 경쟁력 제품이 만들어지고
창업인들의 우리나라 창업인들 수준이 높아지고 좋은 프로젝트의 인재들이 팀빌딩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좋은 인재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해피하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연재의 목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요. 희망을 가졌을 때 대한민국 R&D의 자금 효율이 높아지고 기술이 유통이 잘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도 나눠봤습니다. 정성적 목표부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스탠포드 정량적을 먼저 드릴까요? 네, 정량적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티스텝이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후에 제가 또 찾게 되는데 스텝 I라는 곳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것이긴 한데 어쨌든 뭐 둘 다 마찬가지예요.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T스텝은 그나마 조회수가 200회 정도로 되고요. 스텝 I 같은 경우는 10회도 안 됩니다. 그 10회도 제가 반복해서 봐서 올라간 것 같고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반면 이 내용이 가져올 정량적 가치를 보여자면요. R&D 자금 융자까지 합치면은 100조가 되는 자금입니다. 뭐 100조면은 뭐 대략 아까 21조가 5%라고 했으니까 5배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뭐 정말 넉넉히 잡아서 거의 20% 정도, 우리나라 GDP 20% 정도가 이제 R&D 자금이라 본다면은 정말 큰 돈일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포럼이나 그 영상을 담았던 내용들이 200회가 안 되고 10회가 안 된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당연히 많죠. 당연히 해결해야죠. 근데 이런 숫자들이 제가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200회가 2000회가 되고 그리고 스텝 I가 조회수 10건이 100건, 1000건, 만건이 된다면은 그리고 R&D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은 지금의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하듯이 정치 부흥이 일어났듯이 이제 R&D에서도 이렇게 뭔가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정말 좀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정량적 목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적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교수 학생들이 이것도 이런 숫자들은 좀 이제 정량적으로 넣을 거랬네요. 어쨌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성적 목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학생들이 만든 회사 매출이 2조 7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프랑스 1년 매출이 1년 이게 매출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건너뛰고요. 우리나라 그냥 프랑스 매출이 아니라 GDP일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GDP가 1조 2천억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학생들이 만든 회사의 매출이 2조 7천억이에요. 2배가 넘는 금액이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미국은 시장이 크잖아요. 한국은 작잖아요. 당연히 한국이 작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이 언제부터 내수로 먹고 살았습니까? 무조건 수출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배 만들어서 팔고 가전제품 만들어서 팔고 핸드폰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요즘에는 케이팝 팔고 게임도 팔고 잘해왔습니다.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참고하는 곳 T스텝 그리고 스텝 I 그리고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정책 R&D와 포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뭐 많아서 이제 많은데 뭐 이런데 사실 되게 어려워요. 뭐 과학, 기술, 뭐 평가원 이런데 제가 뭐 유식한 척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건지를 모르겠는데 좀 시장 실화적으로 한번 포장해서 얘기하자면은 키스타임 이런 거 좀 이제 사람들이 뭐 저도 그게 막 편하니까 뭐 이렇게 키스텝 뭐 스텝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런 좀 제 정성적 목표를 한다고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야 키스텝 하면은 당연히 알죠. 그거 벌써 최근에 무슨 정책 이야기 했었잖아요.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서도 이런 것도 있다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제 주변에서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게 제 정성적인 목표입니다. 좀 더 이해가 보겠습니다. 키스텝이 뭐냐? 뭐 좀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키스텝에서 좀 너무 칭찬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포럼들의 그런 상식과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리고 좀 이제 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계속 뭔가 여기서 할 말이 되게 많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부터 이야기할게요. 창업사관학교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에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정책을 담당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그 선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키스텝에 옵니다. 물론 스텝 아이도 가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분들이 생각을 저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기회도 없고요. 근데 이 키스텝 혹은 스텝 아이 혹은 이런 것들에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포럼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전에서 한다. 서울에 계시는데 대전까지 갔다 오시면은 하루 이틀 잡으세요. 그동안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가야죠. 근데 뭐 그러기에는 또 할 일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런 정책 담당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조회수가 200회도 안 되고 10회도 안 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높이고자 하고요. 아, 네. 유의사항. 키스텝, 스텝아임 혹은 다른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 온라인에 올라간 것들, 그게 다 아닐 거예요. 근데, 어, 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뭐,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제가 더 보완을 할 거지만, 좀 더, 이런 R&D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좀 편하게 출퇴근 시간에 이동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려면은 좀 에너지 넘치게 좀 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커피 원샷 하고 나서 뭐 복식호흡으로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저희 스스로도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거라 생각하는데요. 좋은 발성법 혹은 조언이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위에 쫙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테크로드라는 비즈니스입니다. HR, 휴먼 리소스 혁신을 통해서 기술 유통을 기반으로 R&D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기여하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뭐 개발자 뿐만 아니라 전 기획 개발자 역할 되게 중요합니다. 뭐 저도 개발자 출신이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세일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기획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다 그리고 그런 뭐 개발자와 기획자 같은 두 명이나 칠게요. 조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서로가 잘 국적이 맞으면 좋은데 잘 뭔가 대립이 되기도 해요. 그럼 그 중간의 역할 커뮤니터가 중간을 잘 버무려주는 사람도 필요할 겁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제가 뭐 금전적인 도움이냐, 뭐 일을 해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얻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라이언 초 테크로드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또 검색이 용이하게 프로젝트에 참여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뭐 여러 그냥 두루두루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했지만 정확하게 포지션을 제가 뭐 만약 이제 뭐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뭔가 더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영상 편집 담당자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을 이 자료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정제를 하고 더 가공을 시키고 때론 저희가 데이터를 뭐 저희가 연구원 자료를 갖고 수는 없어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얻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제 뭐 유추하거나 어떤 이제 기회를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한다고 하면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책입니다. 물론 유튜브 채널도 전 같은 그런 미디어 채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이런 지식을 전달하고 저는 지식을 전달을 좀 더 유용하게 그리고 좀 더 친숙하게 그래서 좀 쉬는 시간에 그 좀 집중 안 되고 할 때 이런 R&D 채널을 쉽게 영상을 보든 책을 보든 해서 좀 이제 R&D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책 공동 집필과 미디어 채널을 만드실 분을 찾고자 합니다. 광고를 1분이었는데 1분 이상 한 거 같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